Hey there,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 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사실 이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에 대해서 어느 특정 영역에서 존재하는 직무 같은 경우는 거기 속한 산업으로의 이직 그런 게 사실은 보편화되어 있겠지만, 특히 일반 예를 들어서 인사, 재무, 총무, 구매 같이 이런 보통 백오피스 이 경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산업군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경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으로 가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있다가 대기업에 가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또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특성도 상관없이 여러 직종으로 옮길 수 있는, 어찌 보면 또 기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요즘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직하신 분들이 너무나 잘 적응하고 본인의 기대했던 만큼 스타트업에서 자기의 역량을 더 피고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주변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스타트업에 근무도 해보고, 또 제가 직접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미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데카콘까지 이제 성장한 그 회사에도 있어보고 하면서 이 경험치를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의 이직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하는지, 이런 점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조직하고 좀 뭔가 다르다. 그리고 물론 다릅니다. 굉장히 경험해보시 아니고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기대도 굉장히 크시고, 또 그만큼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신 다음에 좀 근무를 하시다가 나는 스타트업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다시 있던 회사 또는 그와 비슷한 대기업군이나 어느 정도 중견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회사의 크기, 사이즈로서 회사를 구분짓는 것보다는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문화, 그다음에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인사의 철학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회사를 또 따지는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타트업에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스타트업에 이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타트업에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도성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 주도성이 전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죠.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직접 맡고 있는 또는 새로운 어떤 역할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냐 없냐의 것들이 일반 대기업에서의 것들과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절차와 단계와 승인에 대한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다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코치해 주거나 아니면 대신해 주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래서 대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나 스타트업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에게 무한대로 제공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거나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셔서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내 편에서 해도 되는구나, 전에 회사에서는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여기 너무 좋네, 이렇게만 하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결국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주도성입니다. 전문성도 있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주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임팩트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헤쳐나가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동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동기를 계속 더 키워나가는 힘,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기 10명 이내의 작은 스타트업, 아니면 좀 더 큰, 아니면 좀 더 유니콘까지 큰 회사들은 좀 다르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같습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 오히려 이런 주도성,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이런 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대기업이나 기성 그 조직들이 더 부러워하거나, 이제 우리도 저렇게 바뀌어야 돼,
왜냐면 너무 체계와 절차 가운데서 이게 어떤 사람의 주도성이라는 것들을 억누르듯이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안거나 하고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들이 기존 대기업에서 문제시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HR분들을 여쭤보면.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스타트업에 있어서 내가 이건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는 다른 겁니다.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고요. 그 스타트업에서 바라보는 기준의 방향에 맞춰서 대신 스타트업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노라고 정의하거나 하지 마세요라고 제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나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야기하는 DRI라고 하는 본인에게 이렇게 무한적인 자율과 책임을 주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개인의 주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성 안에서 조직 문화가 구축되어 있기에 계속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에서도 루틴화하지 않고 조직을 계속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이 주도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고 그 주도성의 증빙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역할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양날의 검처럼 존재한다는 것. 그렇지만 이 주도성이 어떻든 스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피드백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 특성, 그리고 또 뭐 이건 나이가 적고 많고 이걸 떠나서 사실 싫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 물론 나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 듣고 마냥 허허허호호 한 사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에서 감정이 앞서지 않고 서로 발전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서로 다이렉트하게 보통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 그런 거 되게 다이렉트하고 잘한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뭐 꼭 외국에서 잘하고 국내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더 발전하는 조직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수평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뭐 님이라고 부르고 말 편하게 하고 뭐 그런 직급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피드백이 결국은 이 님 문화, 이 수평 문화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 것.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는 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한테 피드백을 준 만큼 상대에게도 내가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문화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요소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 요즘은 뭐 일반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에서도 이런 님 문화 베이스의 수평 조직을 추구하는데 이 피드백이 얼마나 잘 주고받거니 하는지 이것들은 어떤 뭐 1대1 원앤원 미팅이나 아니면 팀 미팅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전체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편하게 얘기 주고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 회사가 진짜 피드백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 어느 정도 연차가 있거나 직급이신 분들이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필드에 오시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드백이에요. 뭐 피드백을 이제 그분들은 스타트업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변론하고 아니라고 이유를 만들고 그러면은 상대가 느낄 때 이거 피드백을 드린 거지 잘못했다는 게 지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본인은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힘들어서 다시 나 스타트업 안 맞아 하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쪽에 하든 안 맞는 것 같다. 아무리 성장과 발전이 좋지만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도 난 용납이 안 된다. 난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발전이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나에게 나의 성장에 있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회사 다녔지만 늘상 뭐 평가 시즌 되고 피드백 시즌 되면 늘상 하는 얘기 어쩌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평가에 요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안 좋은 얘기들이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어떤 얘기들만 있지 진짜 진심 어린 피드백이 사실은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패하지 않으셔야 되고 또 내가 이직을 할까 말까에 대한 또 중요한 고민으로 해보시는 것도 저는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주도성 얘기 드렸고 피드백 얘기 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라고 얘기해드리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잘 들어주는 거? 끄덕여주는 거? 맞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공감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스타트업에서의 가장 핵심은 협업입니다. 스타트업은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개인의 독자적인 플레이를 가지고는 합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프로세스 말씀드렸죠. 프로세스보다 개개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 개개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팀이라는 걸 통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깎이고 합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결국 협업이라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팀에 가셔서, 새로운 스타트업에 가셔서 팀에 가셔서 본인의 주장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내가 20년 동안 이거에 관련된 건 다 해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봤다는 거 위주로,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틀린 게 없어요. 많은 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회사는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도 자기가, 그럼 틀렸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아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열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감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팀에서 공감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마찰이 생기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커녕 막 서로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인사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도적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피드백을 잘 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직책이나 나름대로 직급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속된 말로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회사 없겠지만 직급이 깡패고 직책이 깡패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건 맞겠지. 우리 과장님은 다 맞잖아. 저 이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얼마나 경험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직급 직책이 아니라 수평 문화에서는 내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공감이 안 되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감을 해야 되는 설명과 이유를 상대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것들이 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더딤을 만들고 마찰을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 발전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청하고 계속 내가 소통하고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센싱하는 이런 능력들이 저는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스타트업을 더 성장시키는 기본 원동력이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까지만 드리면 정말 스타트업은 가지 말아야겠다. 스타트업에서는 진짜 내가 얼마 전에 제안 받았는데 아예 안 간다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의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개인이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이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 주고받고 개인이 공감하는 힘만 가지면 무한대적으로 본인이 성장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게 또 스타트업의 강점이고 그렇게 해서 또 스타트업이 계속 유니콘, 데카콘 그 이상의 글로벌 또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원동력이 됐던 조직 문화 이 조직 문화가 결국은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조직 내 들어오면서 단순히 AI만 돌아온다고 해서 조직이 바뀌겠습니까? 조직의 워크플로우를 새로 설계하고 조직의 기본적인 성과를 다시 되돌아보고 어디서 병목이 생기고 어디서 AI를 통해서 더 운영의 효과성을 내야 될지 이 전반적인 걸 직급의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수평적 단계에서 보는 것. 결국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AI가 돌아와도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변화는 HR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과제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이 이직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를 가서 누려야지 생각하시면 많이 실패하실 겁니다. 실수하실 거예요. 조직 문화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가서 새로운 색깔로 또 조직 문화를 바꿔가는 거고 나만의 색깔로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조직 문화의 결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이직을 하시면 거기에서 재미와 흥미와 자기의 보람을 느끼면서 더 성장하실 건데 이 만들어진 조직 문화 내가 그동안 못했지 너무 답답했지 대기업 이제 지겹다 하면서 이 수평 문화 내가 하고 싶어 이제 해봐야지 라고 하시면 어려워지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시면 많이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는 뭐 연령과 직급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직급이 높으시거나 연차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더 허드레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직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이직에 대해서 고려할 얘기들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고요. 앞으로 이 문화는 더더욱 빠르게 바뀔 거고 더 많은 것들의 변화와 요구사항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스타트업 이직을 기회로 만드시려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 괜찮으셨다면 남 도움되고 의미 있었다 하시면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그리고 계속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은 컨텐츠 알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저는 또 힘을 가지고 더 몰입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작은 변화 그리고 또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